사진과 같은 모델링 접근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전체 디테일보다는 외부 형태를 접근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외부 형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진은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컨셉을 잡을 때 만들었던 그 컨셉이 있더라고요. 탑에서 보면 총 18개의 포인트가 있고, 한 포인트마다 회전할 때 20도 각도를 갖고, 전체 꼬여있는 형태를 만들 때 120도가 꼬여있는 형태가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겹쳐지는 구조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셉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름하고 높이하고는 약 2대1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퍼스펙티브에 기준이 되는 형태로 저는 실린더를 선택했습니다. 실린더를 만들 때 실린더가 기본적으로 하이트 세그먼트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은 130으로 하고 지름은 260이 되죠. 높이 방향으로는 510 정도로 할게요. 약 2배 정도 되게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스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물체는 뒤쪽이 잘 보이게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탑에서 봤을 때 총 18개의 엣지가 있는데, 에디테이블 풀리로 바꾸고 가장 윗면을 회전시키면 앵글 스냅을 켜두고 했을 때 20도가 됐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엣지에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이렇게 20도가 돌게 되면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기울어진 형태가 되겠죠. 컨셉에서처럼 120도를 회전하면 이렇게 꼬여있는 라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을 엣지로 선택한 다음에 엣지에 있는 크리에이트 쉐이폼 셀렉션으로 라인 형태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240도를 회전합니다. 2배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엣지에 가서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크리에이트 쉐이폼 셀렉션으로 스플라인으로 떼냅니다. 현재 물체는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그럼 장면에는 2개의 스플라인이 있는데, 이 스플라인은 우리가 사용할 건 2개만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옵션에서 렌더 레이블을 켜주게 되면 2개만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데, 여기서 2개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2개의 스플라인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렌더 레이블 스플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스플라인에 한꺼번에 렌더링 크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이드는 이 단면에 꺾어짐이 보이기 때문에 24개 정도 하도록 할게요. F4번을 눌렀을 때는 이런 형태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F4번 라인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죠. 렌더링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물체를 분린을 해서 용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맥스가 다운될 것 같아요. 그걸 계산할 때. 그래서 컨셉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겹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께만 잘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형태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고, 탑에서 봤을 때 스플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반지름은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130 정도 만들고 물체의 중앙에 정렬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는 상태로 서클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진 이 스플라인은 스냅을 걸어서 가장 위쪽에 맞춰줍니다. 혹은 얼라인으로 Z축으로 맥시멈을 해주면 가장 위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형태, 그리고 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고 싶다면, 저라면 지금 만들어진 스플라인을 가지고 지금 가장 위쪽에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도 있잖아요. 이 물체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발판 물체, 이 발판 물체를 먼저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해 놔야겠죠. 컨트롤 V 명령으로 현재 물체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위쪽으로 올려 놓을게요. 위치에 맞춰 놓은 스플라인은 렌더 레이블 명령을 켜서 앞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좀 더 큰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꺾여 있는 게 보이는데, 서클의 인터폴레이션, 여기서 오티마이저를 끄고 어댑티브를 켜주면 굉장히 부드러운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면 될 것 같고,
위에 복사해놨던 이 물체를 이제 여기에 닿아 있는 바닥면을 만들어야겠죠. 탑에서 봤을 때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안쪽에 있는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을 기준으로 안쪽에 돌아가는 나선형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쉐입에서 스플라인 그리고 헬릭스를 이용해서 헬릭스 옵션 중에 엣지를 사용하면 스냅을 걸고 서클에 딱 맞는 헬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스플라인에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이때 스냅을 사용할 때는 3D 뷰잖아요. 그때 3D 스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까지 정확하게 물체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헬릭스를 만들 때도 3D 스냅 엣지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원 크기를 맞춰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래쪽 바닥에 해당하는 포인트에 스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위에 있는 원하고 똑같이 해줄게요. 아래쪽은 크기가 커졌는데 위에 있는 크기랑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컨셉을 보게 되면 이 회전에서 올라가는 나선형 다리 형태의 턴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조정되어 있는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헬릭스에는 FFD를 적용해 줍니다. 정확하게 만들 형태는 아니니까 컨셉적으로 저는 FFD 3x3을 적용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선택을 해주고 가운데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해서 스케일을 조정할게요. 이때는 스냅을 끄고 조정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나선형을 만들어 줍니다. 좀 더 크기는 작게 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형태하고 겹쳐지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가장 위쪽에 있는 형태하고 딱 닿아 있는 나선형을 만들 수 있게 되죠. 탑에서 보면 얘도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 명령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나선형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스플라인만 남긴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나선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선형이 스플라인이라는 거예요. 3D 형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겠죠. 앞뒤에 있는 세그먼트를 지우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 있는 크로스 섹션으로 이 두 개의 나선형을 연결해 줄 건데 두 개의 선이 초점의 위치가 다르다면 꼬이게 돼요. 이렇게요. 이상하게 되죠. 컨트롤 Z하고 점의 위치를 이 두 개를 초점으로 Make First 하고 그럼 노란색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크로스 섹션으로 두 개를 클릭하고 클릭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점과 점이 이렇게 세그먼트가 연결되면서 3D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모디파이 명령 중에 Surfac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체가 면을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Surface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스택 값은 0을 만들고 검게 보이는 상태는 면이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립 노멀로 회색이 보이게끔 해주면 면이 다시 위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면 3D 물체가 돼요.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또 만들어주면 되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긴 넓어야 되고 여긴 좁아져야 되고 뭐 이런 형태니까. 혹은 탑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보고 여기에 서클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서클을 만들 때도 역시 엣지를 이용해서 나선형이 끝나는 곳에 맞춰줍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위쪽에 있는 형태에 어태치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서클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서클이 가지고 있는 점은 이렇게 각각 4개씩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세그먼트를 이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것도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은 웰드로 붙여줍니다. 웰드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값을 좀 준 다음에 웰드로 붙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얘도 이것처럼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바닥면을 갖게끔 할 건데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형태를 조정하려면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상태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 있는 점을 분리해야 크기가 다르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하고 큰 건 이렇게 연결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를 열어주면 첫 점의 위치가 보이게 돼요. 지금 보면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노란색이 아니죠. 저 남아있는 게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얘를 노란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점을 make first로 첫 점을 만들어주면 같은 첫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의 셀렉션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버텍스 넘버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일 거예요. 1번은 겹쳐 있으니까 5번하고 그럼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점의 개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으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적용한 다음에 점의 개수를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그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개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50개로 할게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인터폴레이션을 끄고 스텝도 오프합니다. 꺾여 있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크로스 섹션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면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에도 역시 서페이스 명령으로 면을 갖게끔 하고 스텝은 0, 플립 노멀로 면이 뒤집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살짝 열려있는 상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 넓어지는 부분에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이 엣지의 위치를 잘 조정하시고 이때는 엣지에 구속을 시킨 다음에 가운데쯤에 조정한 다음에 구속을 풀어주고 점에서 타겟 웰드로 떨어져 있는 점을 조금 전에 나눴던 점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래쪽에 지금 나선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형태도 어태치로 현재 물체로 만든 다음에 점을 타겟 웰드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쪽 형태 그리고 아래쪽 형태로 내려가는 나선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난간을 만드는 건 스플라인 옵션을 사용하면 난간들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재미있게 컨셉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이렇게도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형태가 좀 디테일하게 십자 형태로 연결되는 그런 모양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고 싶다면 최근에 커뮤니티 쪽에 링크 걸어드린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그런 형태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해 주신 이런 형태의 컨셉 모델링을 알아봤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답변으로 만나요.